네. 자, 내년부터 이제 양도세, 취득세, 뭐 종부세 할 것 없이 모든 세금이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세금이 이제 다 오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으면 그에 대한 대응도 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 중에서도 가장 많은 세율을 차지하고 또 여기에서 잘 벌면 가장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양도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찬히 설명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것을 잘 기억하셨다가 꼭 써먹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내년부터 양도세가 많이 바뀝니다. 그거를 잘 인지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황도 시간이 되면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양도소득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지금 집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팔 생각이 없으신 분들은 당연히 모르실 거고요. 그런데 판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도 대략 어느 정도 나올 거야 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요즘은 인터넷 들어가셔서 부동산 계산기나 뭐 이런 걸 검색해 보시면 양도소득세 계산도 잘 나옵니다. 답은 잘 나옵니다만 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지 우리가 양도세를 어떻게 절약할 수 있는지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구조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을 하면, 만약 주택을 취득을 하면 그 취득가액이 나올 거고요. 취득가액이 있고, 그리고 양도할 때 양도가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두 개를 빼면 이제 양도차익이 생기겠죠. 예, 양도차익이 얼마냐가 중요한데, 자, 일단 내가 취득을 했을 때 만약에 얘를 5억에 취득을 했다. 근데 팔 때는 자, 10억에 판단 말이죠. 10억에 팔면 양도차익이 순수하게 그냥 5억이 되느냐? 예? 이게 아니고 중간에 필요경비라는 애를 빼줍니다. 필요경비는 우리가 중개보수라든지 법무사비 뭐 등등 각종 소요됐던 비용에 대해서 빼주는 건데, 여기에 이제 또 취득세가 들어가죠. 취득세도 필요경비에 빼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주택자분들은 취득세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 굉장히 높은 세를 취득세를 일단 양도세 계산할 때 차감을 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심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내가 많이 내더라도 어느 정도는 혜택을 본다. 양도세 계산할 때 혜택을 본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양도 차익이 나왔다. 양도 차익이 나오면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장기로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조금 인센티브를 줘야 되죠.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세율에 따라서 공제율에 따라서 자, 요거를 차감을 해줍니다. 우리가 양도 차익이 나오면 여기에다가 뭐 한 대략 24%에서 1주택자 같은 경우 24%에서 최대 80%까지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이게 어마무시하게 큰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빼주고 그러면 이제 양도소득이 나온다는데요. 이 양도소득은 나오면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1년에 한 번은 연 1회에 한해가지고 기본소득 공제를 해줍니다. 250만 원을 여기서 또 차감을 시켜줍니다. 뭐 크진 않지만 그래도 250만 원이 차감된다는데 그게 어딥니까, 그죠? 그래서 만약에 매도 계획이 있다 그러면 올해 팔고 그 다음에 내년에 파는 게 두 번, 250 두 번 다 받을 수 있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세 표준이 나죠. 이게 과세 표준에다가 이제 양도소득 세율을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양도소득세가 나오는 것이죠. 양도소득 세율은 지금 현재는 6%에서 이거는 누진세인데요. 양도소득 금액에 따라서 과세 표준에 따라서 그 세율이 다릅니다. 6%에서 42%까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양도소득세액이 나오면 여기 요것만 이제 내면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지방소득세가 붙습니다. 이 지방소득세는 나는 양도소득세액에다가 곱하기 10%를 해줍니다. 10%를 해주기 때문에 만약에 양도소득세액이 나는 금액이 만약에 10억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1,000만 원, 1억이죠. 1억은 지방소득세로 낸다.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셔야지, 내가 계산했을 때는 1억만 내면 됐는데 왜 갑자기 1억 1,000이 되지? 하고 갑자기 막 걱정이 커집니다. 그래서 요거 미리 생각해 두셔야 된다는 거. 만약에 양도소득세가 40%가 나왔다 그러면 44%를 최종적으로 낸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구조는 그렇게 이해가 됐고. 자,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는 뭐가 바뀌느냐. 자, 뭐 신문지상이나 뭐 방송에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양도소득세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요거는 팩트입니다. 자, 왜 그러냐? 자, 내년부터 이제 변경되는 게 있는데 바로 1월 1일입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죠? 며칠 안 남았는데 1월 1일이 딱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한 4가지가 바뀝니다. 다주택자
주택을 여러 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다 처분을 하고 이제 1세대 1주택이 남았을 때 그 복귀했을 때 그 복귀 시 기산일이 변경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예,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 자,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도 지금 현행 아까 말씀드렸을 때 6%에서 42%라 그랬는데 요 42%의 과세 구간이 하나 늘어가지고 45%까지 네,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1세대 1주택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변경이 됩니다. 이거 좀 안 좋아진 겁니다. 자, 그리고 주택수를 산정할 때 분양권을 포함시켜버린다. 현재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포함이 되니까 이것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양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분양권을 취득하실 분들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 6월 1일 내년에서 딱 반이 지나면 6월 1일이 지나면 또 뭐가 바뀌느냐. 조정대상지의 다주택자들은 지금 조정대상지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지금 한 100년 한 곳이 되죠. 어제 늘었습니다. 자, 조정대상지의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를 낼 때 그 중과세율이 변경이 됩니다. 굉장히 징벌적으로 변했습니다. 이것도 이따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기 양도소득세율도 변경이 되고요. 분양권의 소득세율도 변경이 됩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으니까 자, 뒤에서 한번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내년 딱 1월 1일이 되면 변경되는 거 중요한 거 다주택자가 1세대 1주택이 됐다. 그죠? 1세대 1주택이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그 복귀 시에 보유기간 기산일이 변경됩니다. 현재는 어떠냐? 1세대 1주택자가 비과세를 적용할 때 양도주택을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은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파리대책에서 바뀌었었죠. 거주를 하셔야 되고 그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을 하는 것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변경되냐면 다주택 상태에서 보유기간은 다 제외를 합니다. 다 제외를 해버리고 마지막에 1주택이 됐을 때, 그죠? 1주택이 됐을 때 그날로부터 2년의 보유기간을 계산한다고 합니다. 이 설명드리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죠? 그림으로 보면 딱 금방 나옵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내가 만약에 주택을 세 채를 갖고 있다. 지금 현재 과거부터 시작해서 세 채를 가지고 있었다. A, B, C 세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그죠? 현재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C를 먼저 팔고 요때 판다는 거죠. 그리고 B를 팝니다. 요때 B를 팝니다. 그리고 나서 A를 파는데요. 자, C를 먼저 하고 팔고 B도 매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1주택자가 됐다. 그죠? 1주택자가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기존에는 뭐 내가 이걸 언제 팔든지 상관없이 내가 얘를 2년 이상 보유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 아니면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2년 이상 거주죠. 하고 있었다. 그러면 얘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비과세. 그런데 이게 이제 1월 1일이 되면 21년 1월 1일이 딱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자, 마지막 C, B, A가 있다. 그죠? 자, 요거를 팔고 B를 팔았어요. 그리고 A를 파는데 요거 팔고 이제 2주택자 상태에서 하나를 더 팔면 이제 1주택자가 되죠. 근데 얘 마지막에 팔았던 주택 있죠. 얘 마지막에 팔았던 주택을 이날을 기산일로 본다는 거예요. 기산일로 봐가지고 얘를 마지막 주택은 여기서부터 이 마지막 주택을 팔았던 그때부터 2년을 보유해야지, 거주는 아닙니다. 보유를 해야지 얘를 전부 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상당히 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년 이제 다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올해 만약에 팔았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올해 팔았는 그 날짜를 기준으로 2년을 더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후에 파셔야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고 팔았다가는 과세가 되니까 시급합니다. 그래서 요거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양도할 계획이 있다. 다주택자가 내년에 양도한다 그러시면 꼭 한번 세무사 사무소로 연락하셔가지고 상담 받으시고 난 다음에 매도를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이 변경된다고 했습니다. 현행은 지금까지는 원래 12월 달까지는 6에서 42%입니다. 근데 요거를 과세 표준 10억 초과 구간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제 최고 세율은 45%가 됐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1,200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양도소득세가 자, 1,200만 원부터 시작해서 5억 초과까지 6에서 자, 42%까지였는데요. 이게 과세 구간을 하나 늘려가지고 10억 초과하게 되면 요거를 45%까지 늘린다라는 것입니다. 45%까지 늘리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내년 6월 1일 이후가 되면 어떻게 되냐?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3주택이다. 그러면 30%의 중과세율이 붙습니다.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75%가 되죠.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그랬죠. 아까 지방소득세 있다 그랬죠. 여기다가 플러스
10%인 7.5%를 또 더해버립니다. 그러면 최종 어떻게 되느냐? 어마어마합니다. 82.5%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 점 아시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세대 1주택자 세 번째. 장특공제율이 변경이 됩니다. 이것도 중요한데요. 현재는 자 이제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이제 양도 차익이 나오죠. 근데 그 양도가액이 만약에 9억을 초과하지 않는다, 9억 이하다 그러면 이거는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9억을 초과하는 그런 아파트, 뭐 9억 초과하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9억을 초과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초과분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세 공제율을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 2년 이상 보유할 때 연간 지금 현재는 8%입니다. 그래서 10년을 보유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최대 8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자, 이게 이제 바뀐다는 거죠. 자, 변경은 어떻게 되냐면 2년 이상 거주할 때 보유 기간별로 연간 4%, 그리고 거주 기간별로 연간 4%입니다. 이 8%를 쪼개가지고 4%, 4%씩 쪼개놨습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내가 1주택입니다. 다주택자는 이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아예 세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외를 하고 거주와 보유를 나눴을 때 요게 4%씩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현재까지는 어떻게 되느냐. 원래까지는 요걸 그냥 구분을 하지 않고 그냥 8% 적용을 해줘가지고 10년, 최대 10년까지 보유를 하면 8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나눠가지고 40%, 40%가 맥스가 됩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 자, 내가 2년을 거주했어요. 그리고 10년을 보유했다. 10년 보유했는 주택을 양도했을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 원래까지는 2년 거주했는데 거주요건 만족했죠. 2년 거주했고 보유기간 10년 했다 그러면 10년 얘를 봐가지고 80%까지 해줬는데, 자, 내년부터는 2년 거주했으니까 2년 거주 4% 곱하기 2년 해가지고 8%. 자, 거기다가 보유기간 10년, 10년이니까 4% 곱하기 10년에서 40%, 총 48%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32%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셔야 되죠. 자, 그런 내용이고요. 자, 네 번째, 이제 주택수 산정할 때 분양권을 포함을 시킨다라고 합니다. 현재는 다주택자 중과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할 때 분양권은 자, 제외를 시킵니다. 제외를 시켰는데 변경되는 걸 보면 내년 2021년 1월 1일 이후입니다. 변경되는 걸 보면 다주택자 중과세 그리고 비과세 판단할 때 주택수에 포함을 시켜버립니다. 포함을 시켜버리면 이제 좀 골치 아픕니다. 자, 그런데 이게 좀 그때가 당시에 이제 당정협의에서 거쳐가지고 취득한 분양권을 2021년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만 주택에 포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까지는 분양권을 취득하신 거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됩니다. 중과세나 아니면 비과세 혜택 받을 때 포함이 안 되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내년부터 이제 분양권을 만약에 취득을 하시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주택수 산정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계획을 하시고 플랜을 잘 짜셔야 됩니다. 자, 그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2021년 내년에 6월 1일 이후면 이제 그게 좀 셉니다. 자, 조정지의 다주택자가 양도세를 과세를 할 때 중과세율이 변경이 된다는 건데요. 지금 현행은 어떠냐면 조정지역의 2주택자일 경우에는 기본세율에다가 10%를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의 3주택 이상자는 기본세율에다가 20%를 추가를 해주는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10% 더 늘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세율에다가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20%가 되고요. 3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30%를 더해줍니다. 이게 좀 많이 늘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최고 세율이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45%가 된다 그랬습니다. 내년이면 45%인데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3주택자다. 주택을 세 채 갖고 있다 그러면 30%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총 75%가 되는 거고요. 여기다가 플러스 지방소득세 낸다 그랬죠. 7.5%까지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 82.5%가 되는 겁니다. 82.5%. 자, 내가 양도소득세 양도 차익이 10억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다가 8억 2,500을 빼준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얼마 남습니까? 뭐 1억 7,500 남습니까? 예, 얼마 안 남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골치 아픕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과세 표준 금액이 내가 5억이다. 자, 이제 다 계산해가지고 마지막에 과세 표준 금액이 나왔어요. 5억이고 3주택자 이상자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양도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5억에다가 60%입니다. 왜냐하면 자, 5억에 대한 과세 표준 금액이 양도소득세율이 40%입니다. 40%에다가 플러스 20% 해주는 거죠. 생주택을 가지고 있으니까 20% 해줘서 결국 나오는 금액은 2억 7,460만 원이 나오는데요. 변경이 되면 여기다가 이제 10% 더 붙으니까 30%가 되죠, 총. 그래서 70% 양도소득세를 낸다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3억 2,460만 원. 그러니까 그 전보다 5천만 원 10%가 더 증액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굉장히 늘어나니까 내년에 파실 때는 뭐 이 부분을 각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파시겠습니까? 그죠? 자, 단기 양도소득세율도 변경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분양권의 소득세율도 변경이 됩니다. 요 내용은 보시면 현재는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은 뭐 몇 년을 갖고 있던 상관없이 50%를 내고요. 비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토지나 상가와 같이 이렇게 냅니다. 1년 이하는 50%, 1년 미만은 50%, 2년 미만은 40%, 그 이후에는 6에서 42% 간의 자, 기본세율을 적용시키는데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1년 미만은 40%고요. 자, 그 이후에는 기본세율입니다. 올해까지는. 그런데 내년에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주택, 입주권, 요거는 여기에서 원래 40%, 기존에 1년 미만은 40%를 했죠. 여기에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미만은 70%가 되고요. 플러스 30%가 늘어났죠. 그 다음에 2년 미만은 60%입니다. 플러스 20%가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나야지 이제 기본세율을 적용해 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무조건 2년은 보유를 하셔야 된다. 최소한. 자, 그 다음에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비조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세율 앞에 1년, 2년은 자, 50%, 40%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쭉 보니까 1년 미만은 70%, 플러스 20%가 늘었죠. 20%가 늘었고 그 이후에는 60%입니다. 기존에는 2년 미만 같은 경우에는 40%인데 여기도 또 20%가 늘어가지고 60%가 돼버린 거죠. 60%가 돼버리고 2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기본소유를 적용받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무조건 60%입니다. 최대 60%를 받으니까 분양권 갖고 계실 때 분양권을 양도한다 그러면 이것도 양도세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게 됐다. 자,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과세 표준 금액이 1억이에요. 1억이고 2년 이상 경과된 비조정지에 분양권을 양도한다. 비조정지라 그러면 아까 전에 여기 보시면 토지나 상가, 주택을 제외한 그런 양도소득세율을 맞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 2년 이상 들고 있었으면 뭐가 됩니까? 기본세율이 되죠. 그래서 1억의 과세 표준 금액에다가 1억이라 그러면 35%의 양도소득세율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오는 게 2천만 원 정도 나오는데요. 지금 만약에 내년에 이제 양도를 한다 그러면 2년 이상 가지고 있더라도 여기 보시다시피 60%입니다. 60%의 양도소득세율이 나오기 때문에 1억에다가 60%를 곱해서 양도소득세가 자 6천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올해까지 팔았으면 2천만 원이 됐는데 내년에는 6천만 원, 3배가 늘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어마무시하게 양도소득세가 올라가 버렸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 7가지가 바뀌었는데요. 이 부분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명심하시고 기억하시고 양도할 때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자, 그러면 우리가 양도세가 이렇게 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주택 가격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주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양도세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과연 시장에다가 물건을 내놓을 것이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못 내놓겠죠. 못 내놓으면 지금 현재도 뭐 분양가 상한제나 뭐 여러 가지 규제 대책들로 인해 가지고 서울의 수도권에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내년부터 이제 확 떨어지게 되죠. 공급 물량이 없는데 여기에다 기존 주택들까지 이제 시장에 나오기가 힘이 들게 됩니다. 아마 내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굉장히 물건이 씨가 마를 것 같습니다. 그죠? 그 전에는 이제 6월 1일 되기 전에는 좀 정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6월 1일이 지나버린다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굉장히 높아져 버렸기 때문에 시장에 매물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택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내년에 토지 보상금도 풀립니다. 시중의 유동성은 풍부해지는데 그리고 통화량이 굉장히 급증을 하게 되는데 시장에 나는 매물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상승하게 됩니다. 이게 참여정부 때 보면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중부세다, 뭐 양도소득세 중과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붙였을 때 그 당시에는 그 과세가 되던 그때 시절에는 잠깐 조정기는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정기가 지나고 이제 시장에 나올 물건들이 다 나오고 이제 매물들이 들어가게 되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상승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토지 보상금이 굉장히 많이 풀렸죠.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택을 취득하실 분이라 그러면 지금 현재 중과되는 취득세율을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보시다시피 양도소득세에서 필요금비로 차감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무주택자분들이라 그러시면 최대한 빠르게 지금이라도 주택을 취득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나중에 향후에 오게 될 인플레이션에 대비하는 해지 수단으로서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부동산 시황은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이제 좋은 물건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